다섯 번째는 개인 사업자로 할까, 법인으로 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법인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법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 증명해야 하는 자산 규모나 그다음에 이사로 등록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요. 조건들이 예전보다는 덜 까다로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 자체는 예전보다 어렵지 않지만 한번 등록을 하고 나면 세금 관리도 그렇고 외부 기관의 의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자유로운 부분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제가 권장을 드리는 것은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로서 예를 들어서 큰 기업과 거래를 해야 하거나 공장에 발주를 넣어야 하거나 하기 때문에 법인인 경우가 신뢰도의 측면에서 훨씬 유리한 경우에는 법인을 등록하는 걸 얘기를 드리고요. 그게 아니라 비즈니스 투 컨슈머, B2C라든지 즉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하거나 영세하거나 소규모인 소상공인 레벨의 사업이나 스타트업, 자영업, 정말 초창기 스타트업들은 처음에는 개인 사업자로 먼저 등록을 한 뒤에 규모가 나아지고 비즈니스가 훨씬 확장이 되면 법인 등록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기도 합니다. 물론 일부 정부 지원을 받는 경우들에는 개인 사업자이어야 하거나 개인 사업자조차도 아직 등록을 안 했어야 지원이 가능하거나 혹은 법인이어야만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투자나 지원이나 본인이 어떤 식으로 추구할지에 따라서 잘 고려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세금에 관한 부분입니다. 물론 세금 자체를 내는 시기도 1월, 7월 부가가치세라든지 5월 종소세를 신고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주로 질문 중에 나오는 것이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할지 일반 과세자로 등록을 할지 하는 부분입니다. 이던가 그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보다 적게 벌면 간이과세로 보통 등록을 하고요. 그 이상을 벌 예정이거나 이상을 번 것이 현재까지 신고가 되었으면 일반 과세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요. 3만 원 미만의 영수증만 발행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규모의 거래밖에 기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매출이 아닌 매입, 번 만큼의 내용을 모아서 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도 매출과 매입을 대조를 하면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통한 증빙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영수증 3만원짜리를 10번 정도 끊는, 즉 30만원 미만이라든지 그런 작은 규모의 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되도록 꿈도 크게 가질 겸 일반 과세로 하는 편이 거래를 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기에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서도 보통 권장을 드리는 것은 정말 소득이 적거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일이 없다면 일단은 간이과세로 등록을 하고, 하지만 거래가 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일반 과세로 바꾸어서 진행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합니다. 세금 계산서를 끝낸 시점에서 변경을 하는 거죠. 물론 변경하는 것은 이제 본인이나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는 지역의 세무서에 가서 변경을 하면 바로 가능하고요. 저는 보통 오프라인으로 직접 세무서에 가서 등록이나 변경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변경 가능한 내용들도 많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사업자 등록을 하나? 하는 부분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이나 혹은 아이템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어요. 사람이나 기업에 따라서 정의가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만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수익을 벌어낼 수 있는 구조는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동대문에서 옷이나 천을 떼다가 가공을 해서 판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사업이라고는 부릅니다. 장사라고도 부르지만 비즈니스 모델이라고는 많이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본인이 사다가 가공을 하던 옷들이 장사가 잘 되고 거기에 컨셉이 부여가 되고 서브스크립션이나 다른 어떤 모델링이랑 접목을 해서 굉장히 큰 스타트업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어쨌든 돈은 벌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비즈니스 모델이 없더라도 사업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익 모델이나 수익 구조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당장은 돈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수익이 들어오거나 혹은 당장 수익이 들어올 수 있다면 사업을 바로 시작을 해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 아직 고민하는 단계이거나 그 내용이 확실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서 돈을 벌 것인지는 정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편을 권장을 드립니다. 제가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을 이렇게 개선하면 내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으세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해서 어떤 수익으로 벌어낼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이나 스타트업을 시작하시거나 물어봐 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스타트업이나 사업을 시작할 때 주로 고민을 하시는 부분들, 어떻게 시작할까? 그 다음에 어떤 돈으로 시작할까? 그 다음에 누구랑 혹은 여럿이서 혼자서 시작을 할지에 대한 부분을 전반에 말씀을 드렸고요. 후반부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 간이과세와 일반 과세 혹은 세금,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스타트업이나 사업을 하는 것 자체는 쉽지 않지만 기왕 고민을 시작하셨을 때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고민이 되도록 열심히 고민을 거듭하시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여기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